안녕하세요, 임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은 글이 있어가지고 글 그대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문재인 정부 적당히 하세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일단 이분은 행시 합격자예요. 대한민국 행정고시 합격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가까워지는 나이. 제 인생 정말 부끄럽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했던 초중고 시절. 명문대 입학 후에도 마음판인데 한번 놀아보지 못하고 남들보다 잠주려가면서 내 젊음을 온전히 투자. 얻어낸 고시 합격, 명예, 주변의 부러운 시선,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였기 때문에 저는 늘 스스로에게 당당했고 자랑스러웠어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공부와 학벌이 아주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여 늘 최선을 다했고, 부모님의 성실성을 자선으로 받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저였기에 자존감이 늘 높았었죠. 그러나 지금 이 몇 년 사이에 지치고 지친 패배감에 젖어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강도 높은 업무에 잦은 야근에 업무가 쌓여 주말에도 서류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몸은 힘든 건 괜찮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모래처럼 그 무언가가 스르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 패배감에 괴롭습니다. 이렇게 1분 1초 아껴가며 열심히 일하고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집값을 따라가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이 현실에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냥 일개미일 뿐이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는 여왕벌이 될 수 없었는데 추운 겨울이 돼서야 알겠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서울의 평범한 집을 가지고자 한 게 일이 큰 꿈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요행을 제일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했던 제가 로또를 매주 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알면서도 확인하고 진심으로 낙담하는 제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제 노력으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몸이 많이 지쳐서 그런지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던 제 자신이 없어지고 부정과 한숨이 가득하신 제 자신이 무섭습니다. 공부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위치까지 올라간 저였기에 주변에서 태어날 아이는 아무 걱정이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 자식이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모습을 배울까봐 걱정이 됩니다. 늘 지치고 피곤에 찌들어 있는데 한숨까지 부쩍 느는 부모라서 아이에게 미안해집니다. 뭐부터 잘못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대로 살아오는 게 익숙했던 저희 부부라 뒤지무서 16년도에 결혼하여 전세로 시작한 그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이렇게 좌절감을 가져오게 할 줄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일념하에 살아왔는데 참 순진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를 마흔 가까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중고로 아이용품 사고 팔고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눈물이 난 날도 있었습니다. 사소하게는 몇천 원, 많으면 몇만 원 아껴보려고 노력한 모습이 지난날 공부만 하던 제 모습 같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잠시 뿌듯했었네요. 최고의 지성인이 모여있다는 이 집단 속에서 매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도 집값은 한두 달 사이에 수억씩 뛰어버리는 이 현실 앞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일한다는 핑계로 아이도 제대로 못 봐줄 거, 부동산으로 돈 벌어 아이에게 넓은 집에서 좋은 옷, 좋은 물건을 마음대로 사주고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굳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냐? 왜 서울에만 살려고 하냐? 라는 기사의 댓글을 봤습니다. 직장이 서울이라서 아파트가 편리해서 이런 당연한 대답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저는 분노감을 느낍니다. 그건 너희는 용이 되려고 하지 마라. 평생 개천에서 붕어 가재로 살아라. 이런 논리랑 동일하거든요. 저는 붕어 가재로 살려고 매일매일 전쟁하듯이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용이 되라고 도와주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는 그 기회를 앗아가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성취감을 느끼기 전에 패배감을 먼저 배우게 합니다. 집값의 폭등은 무주택자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출발선을 다르게 해줍니다. 4년 전 8억 하던 집이 너무나 부담되어 망설였던 그 8억짜리 집이 20억의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10억. 가만히 앉아서 10억이란 자산이 증식된 그들과 그 시간을 놓친 자들은 이제 노력하고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만하게도 젊은 날에 저는 뼈를 깎는 시간을 거쳐 고시 합격을 하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존경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생전 이제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 한마디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평생 노력해온 저를 누구보다 그들은 더 잘 알면서 한순간에 저를 바보로 만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한마디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젠 그들이 보기에 불쌍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마음에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군요.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강해 지고 오면 다시 1등을 가져오고 마는 성격이었던 맹랑한 저는 다시 승리를 쟁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못돼 먹은 저는 그게 분했는지 집에 돌아와 남들 안 하는 투기 안 하고 뭐 했냐며 자책하며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정직하게 월급만 차곡차곡 모으는 방식으로 살지 말자 다짐까지 했습니다. 무려 우리 아이 앞에서요. 성실함만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제가 몇 년을 더 분투해야 그 대열에 합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임할 텐데 다만 이 끝없는 경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두렵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참으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기회의 공정이 애초에 존재했던 걸까요? 제 노력은 결과의 평등으로 돌아온 것 같아. 아니 그마저도 박탈당한 것 같아 슬픕니다. 제가 뛰어가면 누군가는 시대의 정책으로 누군가는 누구의 자식이라서 비행기 타고 사뿐하게 제 앞을 편안히 지나가는 모습에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이 4년 사이에 최소
벌써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사를 위해 직접 뛰어다니며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11%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딩들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 혹시 혼자 배우신 여성이라고 우리를 글자 하나 못 읽는 우매한 백성으로 취급을 하신 건지. 저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저런 국민을 우롱하는 말을 공식 석상에서 뻔뻔하게 주장해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180석 밀어주니까 집값이 폭등하든 말든 알 바 아니구나. 위로해주는 척 입안에 혀처럼 구슬리며 정책 내는 척 해도 카메라 꺼지면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질문해봅니다. 개천의 용은 태생이 개천이니 개천에 살아야 되는 건가요? 태생의 황금용만 하늘을 승천할 수 있습니까? 강남의 집, 호화스러운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일부러 붕어 가지로만 살라고 사다리를 걷어 차시는 건 아닌지 마흔이 가까워진 나이에 처음으로 합리적인 의무심을 가지고 여쭤봅니다.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 솔직한 대답을 원합니다. 붕어 가지는 공부할 필요 없다고. 붕어 가지가 용이 되려고 그 성공 신화를 믿고 마늘만 먹는 정성을 보였더니 돌아오는 것은 동굴에서 전월세 사는 삶이라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다른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으신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정말 슬픈 얘기 아닌가요? 명문 대학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쳐주는 고시를 합격하고도 지금 저분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요. 뭐 행정고시가 어차피 공무원 되는 거라 명예는 최고지만 혼테크하지 않는 이상 금전적 성공을 당장 보장해주는 건 아니죠. 저분도 그거를 모르고 준비한 건 아닐 거예요. 최고의 시험이니까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온 그 관성대로 준비하셨던 거겠죠. 금전적인 거는 먹고 살기 충분하고 집값 같은 것도 계산해 놓고 했을 때 살만하겠다. 이 행정고시라는 시험을 내 삶의 목표로 정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고시 통과한 사람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전에 주택 매수 한 번 안 했다고 그 한 번의 선택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고시 패스자의 삶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서럽게 울어야 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저도 저 글처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으신가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